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오후 6시 마감된 상황을 보면 전국 투표율은 19.58%. 이 사전투표 첫날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자, 점심시간에 투표 행렬로 곳곳에서 장사진이 펼쳐진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전투표 그 자체가 높아지는 추세라 본 투표까지 최고로 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열기가 뜨거웠던 건 분명합니다. 어느 지역이 높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김설혜 기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고 수준이에요? 네, 조금 전 투표가 마무리된 서울 용강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까지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 투표율은 19.58%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치른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7.6%보다도 약 2%포인트가 높고 시간대별로 비교해봐도 매시간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오후 1시 일찌감치 20%를 돌파하는 등 총 투표율이 34.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로 13.4%였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 18.2%, 인천 18.4%, 서울 19.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상식들이 좀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는 생각.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 안 하고 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전투표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사전투표 첫날 오전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신촌, 인천 계양, 경기 화성에서 투표 참여를 각각 보수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을 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투표해야 한다며 청년 4명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란 사태도 우리 국민들의 투표 참여만으로 비로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부산 동구 초량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부인은 부산 민심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했습니다. 만약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추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지역구에서부터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 동주 씨와 함께 투표했는데 이 후보의 가족 논란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본인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열망을 담아서 이번에도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3자 대결로 승리했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엔 전직 대통령들도 대선 후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모두 투표장으로 갔는데요. 자, 가서 뭐라고 했는지는 송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소로 들어섭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문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유영하 의원과 투표장에 온 박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본투표 날 그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 보수가 단일화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얘기도 혹시 가능하신지 한번. 그건 뭐 제가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종로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 대신 오는 3일 본투표 날에 투표장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자, 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가 투표장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든 채 건물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가 좁아서 대기 공간을 외부로 옮기면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통제가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최대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 줄 서 있는 시민들. 자세히 보니 손에 투표지와 사전투표용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지를 받은 관외 유권자들이 투표소 건물 밖까지 나와 기다리는 겁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기표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소 건물 밖으로 나간 건 반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면적이 협소해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시켰다며 극소수 선거인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등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외부로의 이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선 그제 오후 6시쯤 30대 남성이 대선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높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첫날 투표에 나섰다는 건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선들과 비교해보면 19대 대선 1일차 사전투표율은 11.7%, 20대 대선 1일차가 17.57%였으니까요. 이번에 19.58%로 가장 높았죠. 첫날 투표율이 높다. 자, 이거 누구에게 유리한 신호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요. 자신들에게 다 유리하다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은 내심 걱정했다고 합니다. 평일이라서요. 지지층이 많은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못 나올까 봐요. 그런데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뛰어나오는 것, 바로 계엄에 대한 분노, 내란 종식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수치를 잘 보면요. 민주당이 기대했던 보수 진영의 투표 포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구 경북 TK의 사전투표율을 보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 사전투표율이 거의 가장 저조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해 반에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자신들은 결집을 했지만 보수는 결집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세진 기자가 국민의힘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도요. 보수가 투표를 포기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역 투표율을 봤지만 국민의힘은 시간대별 투표율에 주목을 했습니다. 투표가 직장인이 많이 투표하는 점심시간대보다요. 투표가 땡하고 시작한 새벽 6시부터,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고령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고 이건 민주당 독식의 위기감을 느끼고 보수층이 뭉친 거라고요. 실제 이런 움직임을 지역별 투표장 사진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첫날 투표율이 높은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남은 투표에도 긍정적일 거라고요.
자, 남은 투표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그 또 근거는 뭘까요? 네, 국민의힘은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때 당시 여당처럼요,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선에서 투표율은 63%로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어차피 질 거다라는 패배의식 때문에 당시 여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 투표장 안 나가려던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기대를 보이는 겁니다. 야, 진짜 해석이 각각이네요. 자, 그러면 남은 투표율 이틀 남은 거예요, 아직. 사전 투표 둘째 날, 그리고 본 투표. 뭘 지켜보고 있습니까? 양당 모두 TK, 대구 경북 투표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날 사전 투표율은 낮지만 본 투표까지 모두 치러졌을 때 TK 지역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호남은 이미 결집을 오늘 보여줬으니까요. 민주당에선 오늘 투표율 보고 TK가 결집하는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경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TK는 원래 다른 지역보다 본 투표율이 높다면서 끝까지 투표율 끌어올리겠다 각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어쨌건 첫날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전체 투표율도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서 사전 투표가 편하다 보니 이 사전 투표율 비중 자체가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투표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난 대선 사전 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했던 반면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가 목, 금 모두 평일입니다. 보통 토요일 투표율이 더 높아서 내일 투표율까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